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 도구들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아 무언가 일반 봉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걸 하겠구나 라는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이건 이제 리벳 종류입니다. 봉제가 다 된 의복이나 혹은 봉제 중간 과정에 장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달아주기도 하고요. 혹은 그 여러 겹이 되어 있는 주머니 옆쪽이나 이런데 이렇게 강하게 물려지도록 할 때 쓰여지는 것들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보면 크기와 색깔이 지금 다 다르죠. 여기는 골드고 이거는 실버고 이거는 메탈의 느낌이 가면서 약간 다크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지금 다 다른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얘는 지금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아일렛이라고 하는데 기능성 의복이든 아니면 가방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의복, 캐주얼 의복에서도 스트링을 빼내거나 이럴 때 그냥 이렇게 단추구멍 같은 걸 내고서 그냥 빼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음, 미어지기도 하고 해지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안전적으로 스티링이 이렇게 잘 빠져나오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홀로 쓰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어떤 그 물이나 이런 게 그 의복 안에 들어왔을 때 빨리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워터 드로이닝 코스로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기능성 의복에서 쓰여지는데 스키복이라든가 아니면 등산복이라든가 이런 의복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아일렛이라고 그래서 눈처럼 이렇게 뚫려서 아일렛이라고 불렸나 봐요. 그래서 아일렛입니다. 요런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암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수가 맞춰져서 작업이 되는 거지 그냥 하나만 되는 장식품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지금 준비한 건 다 양 짝이 있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냥 광목에다가 이거를 한번 뚫어보면 재미가 없을까봐 저는 그 웨빙 테이프라고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웨이빙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놨고요. 여기는 뭐 큰 거를 한번 뚫어보고요. 여기는 자그마한 것들을 한번 뚫어볼 터인데 큰 거는 지금 문제가 안 돼요. 큰 거는 뭐 쪽가이나 이런 걸로 뚫어도 되고 원래 이제 기업체에서 대량 생산할 땐 다 뚫는 기계들이 별도로 있겠지만 수작업을 할 때 어떻게 그런 기계들을 다 들여놓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할 때는 그냥 있는 걸 가지고 뚫을 수 있는 걸 뚫으면 돼요. 그런데 옷감과 같이 이런 거를 그냥 송곳으로 마구잡이로 뚫는 거는 매우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식한 방법이죠. 다 도구가 있습니다. 동대문 시장 같은 데를 가면 이렇게 구멍 홀을 뚫는 게 있어요. 뭐 가죽이나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뻥뻥뻥뻥 구멍을 뚫어서 인위적으로 실을 이렇게 낼 때 이런 것들을 도구를 사용하는데 끝은 날카롭고요. 이렇게 하나를 보여드리면 안에 이제 구멍을 뚫고 나면 요 이제 그 뚫고 난 그 원단이나 혹은 가죽 보풀레기들은 이 홀로 빠져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뒤에 보면 이렇게 망치로 땅 하고 때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작은 걸 할 거야 그러면 작은 걸 사셔야 되고 나는 조금 더 큰 거 할 거야 그러면 좀 큰 거를 사셔야 합니다. 이거는 주로 스냅 종류에서도 똑딱단추처럼 생겨있는 스냅 계열의 것들을 일반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이런 그 리벳 종류하고 스냅 버튼 쓸 수 있을 정도의 지금 크기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 가서 본인이 뚫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 뚫는다 그러면 뭐 송곳으로 뚫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옷 벌에 난 이게 내 디자인 포인트고 장식이야. 한 100개 정도 다를 거야. 그러면 송곳으로 언제 뚫고 있어요. 기계를 사서 이런 도구를 사서 뚫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뚫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요게 조금 크기가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죠. 그래서 이 실버인 이 그 리벳을 한번 뚫어볼까 하는데, 자, 얘를 뚫으려면 얘의 앞놈과 순놈의 짝을 한번 이렇게 보셔요. 그리고 그 동대문 시장 가서 얘를 하나 사겠다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넣어서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예전에는 주셨어요. 이렇게 얘가 한 쌍이기 때문에 얘가 순놈이고 얘가 암놈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뭐 20개 주세요. 뭐 100개 주세요. 그럼 100개 정도 다니는 그램수로 달아서
봉지로 만들어 주시고요. 몇 개 한 20개 주세요, 30개 주세요 하면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쉬엄쉬엄 세기도 하시고 뭐 또 그램으로 달기도 하시고 해서 이렇게 비닐봉지 해서 꽉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살짝 구멍을 내서 하나하나씩 뚫어서 쓰라고, 제 짝을 잊어먹지 말고 쓰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다 분리해서 이제 놨습니다. 분리해서 놓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 호치켓을 하나 박아두면 얘가 이제 서로 짝이라는 거를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 잠기면서도 제 짝이라는 거를 여기에 호치켓 하나를 박아 놓으면 아, 두 개가 같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보이죠? 얘가 암놈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딱 보면 아, 이거 순놈이구나. 얘는 아, 순놈을 딱 무는 암놈이겠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짝이 돼서 이렇게 딱 찝혀요. 찝히는데 이게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무언가 강한 압력으로 눌러주지 않으면 얘랑 빠져요. 그래서 얘를 이제 압력을 줘서 빼야 되는데, 얘가 이제 들어갈 천에 구멍을 내야 할 크기잖아요. 그럼 대략 얘를 보시고 얘보다 조금 더 작은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정도면 무난하겠구나 싶은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로 골랐고요. 여러분이 구멍을 뚫으실 때 얘를 이렇게 뚫으시잖아요. 뚫을 때 밑에 그냥 뭐 책상, 아무 책상이나 갖다 놓고 위에다 꽝 뚫으면 책상 다 망가집니다. 기본적으로 뚫을 때는 이런 고무판이나 아니면 안 쓰는 두꺼운 뭐 버려야 할 책,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전화번호부 책을 썼어요. 지금은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두꺼운 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책을 이렇게 위에다 놓고 망치로 이제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망치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치가 준비가 됐는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고무망치예요. 면적이 넓죠. 조준을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조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의류 작업 하시고 또 가죽 작업 하실 때는 이런 고무망치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위험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아, 내가 고무망치가 없다, 이걸 별도로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망치, 아무 망치나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집에는 어떤 집이든 기본적으로 망치는 다 집에는 하나씩 있겠죠. 어딘가 아빠가 보관하고 계시거나 엄마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뚫을 때는 기본적으로 무거운 게 필요한데 그래도 힘을 집중적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망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고무 망치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고무 망치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이게 의외로 웨이빙 테이프가 박혀 있기 때문에 쉽게 뚫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꽝 하고 쳐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 얘가, 잘 보세요. 두세 번을 쳤는데도 이렇게 예, 뚫립니다. 왜냐면 이 지금 바닥이 아주 탄탄한 이렇게 힘을 엄청 잘 받을 수 있는 테이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뭐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기 적합한 테이블은 아니지만 그 위에 지금 고무판을 깔았어요. 몇 번 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자국이 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면 얘를 다 버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멍을 마저 3개 뚫어보고 얘를 어떻게 잠그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뒤에가 이렇게 명료하게 딱딱 뚫렸어요. 그러면 아, 이제 얘가 힘들이지 않고 무언가 꽂아지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겠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학생들을 빌려줬어요. 끝이 다 뭉그러졌어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학생들이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갖다가 딱딱한 데다 대고 원단을 갖다 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기능이 상실되죠. 그래서 이걸 그냥 확 버릴까 하다가 아, 이게 딱딱한 데에다 그냥 놓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구를 전혀 쓸 수 없다라는 걸 설명을 하려고 제가 하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언가를 구멍을 뚫으려면 힘과 힘이 마주칠 때 완충작용해주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그 힘이 결국은 쓰는 도구에 그대로 다 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늘 생각하셔서 두꺼운 책을 밑에다 까시던가 아니면 저처럼 이런 고무판을 하나 문구점에서 뭐 작은 건 한 5,000원, 큰 건 한 8,000원 이 정도 해요. 이런 걸 사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암과 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구멍이 뚫린 데다가 이렇게 밀어서 그냥 살살 넣으세요. 이거를 넣을 때가 가장 마음이 즐겁습니다. 왜?
어떤 모양이든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모양도 있고,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스터드에 이 금색 스터드가 크기는 같은데요. 지금 순놈이 다 없어졌어요. 도대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바탕 원래 제 짝은 아니지만 밑에 순놈 두 개와 두 개를 이렇게 놓고요. 얘가 너무 크게 뚫어주면 헐렁헐렁해서 빠져버리겠죠. 얘는 이렇게 금장 하나와 은장 하나를 이렇게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으면 얘를 이제 두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꽝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둥그러운 모양인데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입체감이 살았는데 이 입체감이 그냥 팍 플랫해져서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예쁜 얼굴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막 못난이 얼굴로 바꿔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못난이 얼굴로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예쁜 얼굴을 유지하면서 두 개를 딱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요 기계는 뚫는 기계였다라고 하면 자, 요 기계는 얼굴을 보호하면서 뒤에 때릴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호해야 되면 얘를 한번 이렇게 작은 얼굴인데 비쌀 것 같아요. 얘를 갖더니 얼굴이 감싸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얘는 아니구나. 탈락. 그러면 얘가 될까? 하고 이렇게 갖다 놔도 얘도 조금 모자라는 듯해요. 그러면 여러 얼굴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얘가 지금 딱 맞네요. 얘가 약간 겉도는데 그래도 얼굴이 찌그러들지 않으면 약간 겉도는 게 나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써서 이제 이 두 개를 꼭 물리도록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렇게 지금 팅팅 물리는 판에서 하지 말고 조금 더 딱딱한 판으로 갔을 때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가야 돼. 자, 지금 이제 얘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려고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망치랑 이 얼굴 상하지 않게끔 얘를 눌러줄 도구랑. 그런데 그냥 밑에가 아무리 판판하다고 하지만 얘가 사실은 일반 지금 작업대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쇠 위에 올려놔야 밑에가 판판해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쇠를 두꺼운 걸 하나 깔고요. 얘가 원래는 뒤에 기능이 있는 건데요. 워낙에 쇠똥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얘를 이렇게 중앙에 올려 놓으세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힘껏 땅 하고 때려줍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간 게 보이죠? 얘는 지금 한번 이렇게 한 대 얻어 맞은 아이고 얘는 이제 암수를 물려놓기만 한 애라 얘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요 안쪽에서 무언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응축되면서 물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천이나 얇은 천에 뭐 요즘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워낙 장식을 뭐 가죽에서부터 뭐 별의별 다 장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식할 때 구멍만 잘 뚫고 잘 사와서 두드리기만 잘하면 어디서도 효과를 낼 수 없는 그런 메탈릭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왕 이렇게 자리를 핀 김에 다 요 세 가지는 다 이렇게 한 대씩 때려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럼 판을 까냐? 얘가 약간 불룩하게 이렇게 먹어 들어가요. 지금 보시면 얘는 원래 상태고요. 얘를 때렸을 때 요런 상태로 위로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똑같은 모양으로 동그랗게 잘 올라가게 하려고 이렇게 때려줍니다. 그러면 요런 모양으로 지금 리벳을 쳐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조금만 더 작은 걸 한번 뚫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구멍을 막 이렇게 여러 개를 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잘 뚫리다가 어느 순간 안 뚫리면 이게 너무 막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밀어주면 요 안에 이렇게 잡부스러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흩 뿌리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서 휴지통에 잘 버려주시면 되죠. 가끔 그 경우에 이게 이렇게 잘 뚫어줘야 되는데 안 뚫리니까 여기서 또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안 뚫린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바늘 이렇게 빼주죠. 어머 그래도 되네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뚫을 때는 한 6, 7개 뚫고 나면 이게 이제 원단이 쌓이니까 잘 안 뚫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빼주시고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조금 작은 거라고 했죠? 작은 거를 한번 스터드를 끼워 볼게요. 더 작은 걸로 제가 예전에 개인 전시를 할 때는 요 작은 걸로 해서 정말 너무 많이 이 망치를 휘둘러 가지고 그때 받은 몇 년간의 스트레스 많이 날렸었던 것 같아요. 네, 2003년도에 제가 그 새꼴리에 가서 공부할 당시 그때가 2003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걸프전 하고 막 그 세계 그 걸프만의 전운이 감돌 때 그때에 이런 종류의 의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세계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치지 않을 것 같지만 의복의 트렌드나 패션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때 아일렛하고 이런 스터드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마치 총을 맞거나 아니면 장비, 군 장비라든가 이런 밀리터리 룩에 기본적으로 이런 메탈릭한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이게 얼마나 더 갈까 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후반기에 들어와서 많은 가방 업체들이나 일반 업체들이 이런 아일렛 장식이나 스터드 장식들로 패션의 어떤 그 새로운 느낌들을 많이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이제 지금 고정이 됐으니까 다시 더 판판한 밑으로 내려가서 막 이렇게 망치질을 해서 얘를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아까는 이렇게 큰 걸로 이 머리 얼굴을 감싸줬다라고 하면 지금은 얘가 얼굴이 작잖아요. 얼굴이 작은 애니까 이렇게 작은 애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가 요 속에 올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를 힘껏 내리치면 이렇게 들어가 주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눌러서 쳐줍니다. 자, 얘가 조금 큰 듯, 작은 듯하니 약간 더 큰 얘를 해주고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무서워진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다 학생들을 빌려주고 나서 되돌려 받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아주 센 망치로 때려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고무 망치를 써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쳐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 또 설명드린 아일렛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일렛은 이것도 암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얘는 이렇게 뿔룩 나와서 순놈이고 얘가 이제 암놈이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얘가 딱 치면서 말려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그 원이 내부의 입체면이 원래 그 앞놈이 들어간 거하고 얘가 말려 들어간 놈하고 같이가 돼서 두 단계의 그 라인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이쪽 반대편은 하나의 라인이 생기죠. 그래서 아일렛도 겉면과 안쪽 면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를 겉면으로 쓰고요. 여기 두 개 라인으로 돼 있는 거를 그 앞면으로 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색깔을 얘는 골드로 하고 얘는 실버로 하면 여기는 골드하고 실버가 같이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아일렛을 치다 보면 얘가 이렇게 예쁘게 쫙 그 원형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작업으로 치면 얘가 갈라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타원형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기본이 이 순놈의 앞쪽 얼굴이 겉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일렛의 크기가 얘는 지금 11mm 정도 되고요. 얘는 20mm 정도 되는 아일렛입니다. 그래서 큰 두꺼운 끈이나 이런 코드들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속 안에서 이렇게 잡아다니는 코드가 나오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물이 이렇게 쉽게 잘 빠지게 안쪽에 들어간 물이 안감에 들어간 물이 예를 들어서 그 투스방스 기능성 의복인 경우에 안감과 겉감이 있고 겉감 안에 그 G 라이너라고 해서 그 멤브레인 코팅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깔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감,
투스방수 원단인데 겉감, 또 G라이너, 그 다음에 안감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냥 이렇게 G라이너만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물이 바깥에서 들어왔을 때 여기서 몸 안으로 안 들어가게 지금 그 배리어를 쳐줬는데, 그러면 물이 들어온 물은 어딘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복의 밑단 부분에 이런 그 워터 드레이닝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홀을 만들어 줄 때도 사용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아일렛 구조 혹은 메쉬 구조, 이런 걸 이제 겸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쓸 때 이제 뚫는 방법입니다. 일단 아까 설명드린 이 그 구멍 뚫을 수 있는 기계로 뚫기에는 얘가 조금 어때 보여요? 키 크기가 안 맞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뚫기에는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쪽가위로 십자를 내서 얘를 이렇게 뚫어주는 방법이 있고, 얘를 그냥 또또또또또또똑 뚫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요번에는 그냥 쪽가위로 뚫어서 얘를 채워 넣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그 뚫는 방법도 틀려지고요. 너무 크게 내면 안 되겠죠. 너무 크게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쪽가위로 살짝 뜯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또 워낙 지금 제가 준비한 요 그 웨이빙 밴드가 공단 웨이빙 밴드라서 아주 조밀조밀하네요. 근데 이제 설거운 원단이면 뜯는 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면 훅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디가 겉이라고 했냐면 순놈의 앞 얼굴이 겉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자리 잡음이 되지죠. 자, 자리 잡고 나서 얘를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채워주죠. 지금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깔끔하게 나와지지가 않아요. 대량 생산할 때는 누가 이걸 일일이 하나씩 손으로 뚫고 있겠습니까? 다 기계가 뚫어요. 예. 주머니도 짜주는 이 세상에 지금 구멍 하나 뚫는데 사람이 뚫겠습니까? 학생들이 하는 경우를 지금 예비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뚫어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어떤 도구가 필요하냐면, 얘는 지금 어딘가가 판판해지면 안 되잖아요. 기잖아요. 얘도 둥그렇고 얘도 뾰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둥그런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앞면에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얼굴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이 안에 들어가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 홀에. 그래서 아일렛은 살 때 그 호수에 맞는 아일렛 받침대가 있어야 되고, 그 호수에 맞는 이렇게 쳐지는 도구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도구는 유독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둥그렇게 홀이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순놈의 날카로운 날이 날을 말씀드린 거예요. 요 날이 얘가 콱 쳐지는 그 순간 도로록 이 안에서 말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혹은 바깥으로 요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말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로로 말리도록 그 쇠에 라인을 이렇게 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놓고 탕 치시면 되거든요. 밑에 더 힘 받는 판판한 곳에 가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큰 아이들도 가위로 십자를 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 아일렛에 순놈을 이렇게 채워놨고요. 자, 요 먼저 아일렛의 크기가 틀리니까 도구가 틀려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얘는 요거가 딱 맞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얘를 써보도록 하고요. 얘를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그랬죠? 자, 올려놓고 얘를 이렇게 놓고 힘껏 이거 주저하시지 마시고요. 힘껏 내리쳐 주세요. 힘껏 한 번에 내리쳐야 돼요. 이렇게 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도로로 말려 들어갈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도로로 말려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죽 나와 있었던 게 지금 여긴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큰 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년간에 걸쳐서 이런 걸 이렇게 사서 썼기 때문에 도구들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도구들이 마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큰 거에다가 딱 올려놓고요. 안 움직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얘를 이렇게
넣고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이제 얘를 이렇게 예쁘게 잘라낸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실밥들이 이렇게 뒤에 있는데 얘는 깔끔하죠. 네, 겉면 순놈의 얼굴은 그대로 보호한 상태에서 안쪽에 지금 이것만 나는 이쪽도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조금 이렇게 쪽가위나 이런 걸로 조금 더 예쁘게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라. 네. 그래서 치면 이렇게 온전한 형태의 아이렛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방이든 가죽 옷이든 일반 옷이든 나는 좀 뭔가 이렇게 옷인데 뭔가 보이게 하고 싶어. 혹은 이걸 끈을 넣어서 줄였다 늘렸다 하는 플렉서블한 의복을 만들고 싶어 할 때 이런 아이렛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